안녕하세요. 생활한의학연구소 생활은행 한의사 김용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여기 송요좌과, 즉 허리와 골반과 고관절, 서해부를 어떻게 하는지 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함용발배, 허령정경으로 대표되는 이쪽, 이 가슴 흉추와 턱, 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발에서부터 쭉 올라왔고 허리, 그다음에 등뼈, 그리고 목, 머리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참장의 수직의 구조는 완성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직의 구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직립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장에서 이 수직의 구조가 완성되고 나면 여기에 팔은 얹혀놓는 듯하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팔을 통해서 또 한 번 중력의 저항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팔을 설명할 때 침견수주로 대표되는, 원리로 대표되는 팔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팔은 좀 더 참장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거쳐 마치게 되면 우리 몸의 수직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립에 있어서도 이 수직의 구조선이 중요하지만, 이 수직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 공간 있죠? 이 흉부와 복강으로 대표되는 호흡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크고 길게 확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게 될 호흡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용발배라고 하는 것은, 함은 이렇게 들어갈 함자거든요. 흉, 그러니까 가슴을 들어가게 하고, 발배, 이 등뼈를 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접어져 있는 칼을 빼듯이, 혹은 닌자들이 등에 메어 있는 칼을 쭉 빼듯이 등뼈를 이렇게 늘려서 잡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참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가슴을 그대로 두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에서 팔을 들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편한 자세를 잡은 다음에 한 번쯤 등을, 어깨가 올라가도 되니까요, 등을 한번 쭉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쭉 늘려보는 거죠. 위로 쭉 등뼈를 쭉 빼듯이 늘려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살짝, 안으로 살짝 당겨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추까지 쭉 늘려보는 겁니다. 허령정경, 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생님들이 여기 위에 뭔가 밧줄이 매달려서 당기듯이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가 여기서 내 척추뼈를 쭉 잡아 뺀다는 느낌을 가지고 머리를 한번, 등을 한번 쭉 잡아 빼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참장을 쓸 때는 이렇게 하진 않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 발배의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 등뼈가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턱을 당기면서 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기세. 즉, 이 요추는 밑으로 떨어지죠. 꼬리뼈랑 해서. 그리고 흉추는 위로 쭉 잡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전체적으로 일자가 되는 느낌으로 쭉 잡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몸통이랑 공간이 최대한 스트레칭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흉부와 복강이란 호흡의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당겨본 다음에 턱과 등뼈는 그대로 놔두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툭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흉추와 경추를 이런 식으로 약간 쭉 펴서 위로 올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쪽 견갑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약간의 긴장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허리를 떨어뜨리면서도 허리 아래쪽에 살짝 긴장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등을 펴고 턱을 당겨서 경추와 흉추를 늘려줄 때도 긴장대가, 힘이 받는 긴장대 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 견갑 사이에 오게 되고 나중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팔이 만들어주는 이 구조선과 이 척추가 만드는 구조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견갑 사이에 생기는, 흉추에 생기는 긴장점이 되게 됩니다. 이 긴장점에 팔을 마치 턱하니 걸쳐 놓는 것처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영 발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호흡에 있어서 흉곽과 복강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최대한 충만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척추는 본래 S자 구조를 찾아가려고 하죠. 경추, 흉추, 요추, 천추의 유지. 이 S자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일자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일자 구조를 만들려는 힘과 척추가 본래대로 S자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 힘들 사이에 서로 어떤 부딪힘이 생기게 되죠. 이 부딪힘이 이 척추의 구조를 강화시켜주는, 탄력적인 힘을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운동 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용 발배라고 했을 때 가슴을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가슴은 들어간 듯 하면서 등뼈를 일자로 펴주게 되죠. 즉, 살짝 들어가듯이 하고 등뼈는 이렇게 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무술을 할 때 물리적인 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보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아주 조금이지만 살짝 멀어지겠죠. 이 잠깐의 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전투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상대방의 무기가 왔을 때 이만큼에서 피하나 요만큼에서 피하나 똑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함용을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거리,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용 발배를 딱 하는 순간에 약간 심리적인 의연함, 의젓함,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패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호연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흉부를 이렇게 딱 펴주고 섬으로써 어떤 심리적으로 나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약간 의연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좀 더 그 상황에 좀 더 유연하고 조금 시야를 넓게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들이 조금씩 키워지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함용 발배는 말 그대로 가슴은 머금은 듯 들게 하고 등뼈를 쭉 늘려 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턱을 살짝 당겨서 경추까지, 이 흉추에서 경추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길게 쭉 잡아 빼서 약간의 긴장대를 형성시켜주고 그 긴장대의 점이 이쪽 견갑 사이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척추 구조를 전체적으로 일자로 늘려주는 과정에서 척추의 탄력적인 힘들을 키울 수가 있다. 두 번째, 흉곽과 복강이라는 우리가 호흡에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호흡의 어떤 힘, 호흡의 효율, 호흡의 압력 이동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함용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의연함, 의젓함, 조금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함용 발배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리에서부터 무릎, 허리, 골반, 그리고 가슴, 목까지 이어지는 우리 몸의 직립의 구조에서의 수직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잘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참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할 부분들은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헛갈려하는 그 팔에 대해서, 팔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침견수주의 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